어디로 떠날지 정하고 일정을 짜고 짐을 꾸리고 사실 여행은 준비할 때부터, 아니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설렜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말 집에서 집콕하실 예정이라고요? 그렇다면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기분 좋은 상상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라디오로 떠나는 여행이 별거냐, 오재철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2주 전에 뵀을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좀 이제 조금 지나면 그쵸.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쵸. 이제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온 국민이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코너가 여행 코너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작가님이랑 저랑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회의하고. 네, 청취자분들께 오늘은요, 정말 여행이 별거냐라는 코너 제목처럼 그쵸. 별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상상을 하는 것, 계획을 세워보는 것 자체도 여행의 시작이니까. 사실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여행 작가다 보니까 여행지 얘기도 하고 여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같은 시기에 사람들에게 여행을 부추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돌봐줄 수 있는,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상상 여행을 많이 전해드리는 게 또 옳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증가하는 그런 신조어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 심리적 방역이다. 그쵸. 뭐 이런 표현들도 생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타개해야 하느냐라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들 많이 하시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행도 사실 여행 생각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던가 거의 없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떠나기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설레잖아요. 그만큼 어떠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청신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요런 때, 요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왜 이제 여행을 계획했던 지역에 어떤 뭔가 좀 불안한 상황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예측 불가죠, 지금. 아니면은 지금 나의 상태가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조금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런다던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세계 여행을 이제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떠났었어요. 그 전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그 계획적이고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막 흐트러지면 못 참는 거죠. 왜냐면 내가 계획했던 게 어그러지니까. 근데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매일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버스표를 끊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파업을 한다든가, 뭐 공항이 폐쇄된다든가, 그런 일 겪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바뀐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바로 적응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좀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면 가끔씩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또 지금 이미 3월, 4월에 여행을 계획을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취소를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냥 예약했으니까 여행지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위약금 같은 거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나 막. 저는 이제 취소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프라이빗한 여행을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랜드마크 유명한 거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붐빌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그런 지역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취소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지역을 그런 차선책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작가님이 뭐 그 전에 결혼 전에는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는 게 사실 너무나 다들 하고 싶어하지만 챙길 것도 많고요.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요. 힘들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번 주말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엄마 왜 우리 맨날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고 싶어. 막 이러면은 지금 위험해서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뭔가 집에서 놀아줘야 하는데 지금 맘카페에는 아이들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놀아줘야 하나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대요. 맞아요. 조금 그래도 이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이상의 아이들하고는 이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 놀이자 뭔가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따님하고 어떻게 여행 계획 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랑 여행을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나름 취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행지를 간다고 하면 아이한테 뭐 이번에는 우리 초가집에서 잘까요? 뭐 한옥집에서 잘까요? 펜션에서 잘까요? 수영장 있는 집에서 잘까요? 이렇게 고르게 시킵니다. 그래서 고르게 시키고 뭐 계곡을 보러 갈까요? 숲 보러 갈까요? 바다 보러 갈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취향을 존중을 하는데 이제 아이랑 여행을 다니실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힘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간다 보니까 아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조금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여행한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봐야 될 게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몫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럼 욕심이 줄어들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마 아이와 함께한 여행이 그전보다는 덜 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한테 뭔가 여행 그런 방법이나 여행 장소들을 설명하면서 엄마 아빠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취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취향을 빨리 알면 인생을 사는데 훨씬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취향을 모르면 계속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니까 조금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향을 빨리 찾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 아이가 6살밖에 안 됐지만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만 되면 그 외국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하루 정도는 아이에게 스케줄 짜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오늘은 한 30만 원 정도를 네가 갖고서 네가 운영해봐라. 우리 가족이 어딜 가면 좋을지.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음식도 네가 먹고 싶은 데를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루로 여행을 짜면 그 하루가 되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행지를 갈 때마다 아이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이를 끌고 가지만 그날만큼은 아이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고 돌아온 여행은 아이의 가슴속에 훨씬 많이 남습니다.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요. 똑같은 돈을 들이고 가는 여행이라고 해도 아이에게 더 많은 기억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또 그걸 즐기다 보면 그게 더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뭐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이게 또 하나의 참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연결이 되나.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인생은 여행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스타일과 유사하더라고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인생도 딱딱 계획을 세워 살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진정한 자유여행가는 인생도 자유롭게 살고 유명한 것만 보러 다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여행 같은 게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연습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빨리 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창의력 어디서 배워요? 배울 데가 없어요. 창의력은 새로운 경험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행만큼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창의력 증진에도 저는 여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행지를 안 가본 곳은 미지의 세계니까 그쵸. 거기를 다 본인이 알아보고 맞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시간을 짜고 그럼요. 어떻게 갈 것인가, 뭐를 맞습니다. 먹을 것인가.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또 선호하는 여행 방법 중에서 캠핑카 여행도 추천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캠핑카 여행도 가족끼리 이렇게 다니는 거다 보니까 뭐 숙박시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빗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가족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가족 간에 일상에서 대화가 굉장히 적잖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근데 그 시간에도 대화를 깊이 못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 이 대화의 시간이 일단 물리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면 무슨 대화예요? 너 밥 먹었니?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행지에선 그런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고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안 하고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속에 있는 대화를 하게 돼요.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니? 넌 뭘 하고 싶니? 어떤 거 할 때가 제일 좋니?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희 엄마가 알고 봤더니 여자였어요. 저희 아빠도 이런 꿈이 있었군요. 우리 애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족 여행을 통해서 가족 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캠핑카 여행은 절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리도 같이 해야 되고. 공간도 좀 비좁고. 그래서 강제적인 대화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여행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족 여행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짜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녔는데 막상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서 스케줄을 짰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대로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욕심이 많았던 거죠. 왜냐면 서로가 다르거든요. 우리 부모님께 막 오랜만에 같이 가는 건데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맛있다는 데는 찾아서 가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뒤에 이렇게 터덜터덜 이제 오고 계시는데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욕심이 좀 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여행을 또 한 번 간다면 이렇게 짜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 가지고 이제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건 다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행이 처음 갔을 때부터 화목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여행 한 5번 실패한다 생각하고 가시면 오히려 더 부담이 덜어져서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또 봐요. 그럼 작가님이 아이와 함께한 여행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 저는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 아이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렸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5월 달이 제 생일이라서 아이의 그날 제가 한복을 입히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국 친구들이 다들 한복을 보고 뷰티풀 프리디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마디씩 할 기회가 생기죠. 오늘 제 아이의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외국 애들이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해주고 싶었던 선물은 뭐였냐면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생일 축하를 받게 해주는 게 제 선물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는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생일 축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물질적인 선물이 있고 경험적인 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선물이 조금은 쉽지만 경험적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커가면서 그 경험으로 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제 한 청취자분께서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네.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보느라 좀 네. 힘들어하고 지쳐 힘들죠. 예. 하는 상황에서 개학만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아내분이. 예. 근데 이제 애들은 밖에도 못 나가고 이번 방학은 최악의 방학이야. 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은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도 이제 엄마는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죠. 라는 참고 있네요. 마음으로 예.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계약이 연기됐다라고 예. 하니까 엄마는 한숨을 쉬고 예. 아이들은 우와 막 예, 이러면서 그쵸, 그쵸. 신나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아빠가 예. 아내한테는 심심한 위로를 건네고 그쵸. 아이들을 보면서는 아유 뭐 어디 못 나간다고 투덜투덜 대더니 예. 애들은 애들인가 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은 예. 오늘 요거 참고하셔서 예. 어떤 여행지든 한 곳을 정해놓고 그쵸. 그쵸.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간다면 예.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에 있을까요? 뭐 유럽의 어느 나라를 예. 간다면 그쵸. 상상여행만 해도 네.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도 보면서 그쵸. 이 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 함께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네. 어떤 재미이자 오락이자 그쵸. 어떤 네. 또 진짜 그곳을 가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네. 아이들이 엄마 그때 내가 이런 거 했었잖아 맞아요. 라고 할 수 네. 있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애랑 좀 유치하지만 제가 이제 비디오 게임을 좀 좋아합니다. 네. 스파이더맨 게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뉴욕에 가는 게 꿈이에요 지금. 스파이더맨 보러. 뉴욕에 가면 진짜 스파이더맨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게임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행에 대한 상상과 희망을 꿈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행을 뭐 딱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네. 작가님이 거기 가면 뭐가 있고요, 뭐가 네. 멋있고요, 맛있고요 이런 네. 얘기 안 해주셨어도 네. 그냥 이런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네. 청취자분들도 지금 당장 떠나지 못하더라도 네. 이런 가슴 한켠에 그쵸, 그쵸.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네. 심어 놓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뭐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코너가 정말 오늘 이야기가 오늘 저희 코너에 정말 맞는 게 아닌가. 여행이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이 반드시 어딘가를 떠나서 뭔가 멋있는 걸 보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여행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여행이 가진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다들 우울하잖아요. 저도 이제 일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이제 모임이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휴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 저한테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그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이 시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가족 간에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 이것도 여행이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여행이 별게 아니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행이 별거냐 오늘 오재철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